예, 지난주 방한한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노쇼 경기 후 폭풍이 법적인 분쟁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관련 소식들을 강실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호날두 선수의 노쇼 논란, 지난주 금요일 경기였으니까 이제 나흘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는 거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 팬 사이에서는 우리 형으로 불렸던 호날두가 이제 니네 형이 된 건데 그만큼 이제 뭐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팬들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일 텐데 결과적으로 사기죄로까지 고발까지 이제 당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일단 뭐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지금 호날두도 이제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죠. 예. 그런데 세 군데입니다. 또 페스타 주최 측하고 유벤투스하고 호날두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호날두를 보죠. 호날두는 직접적으로 이 고객하고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 주최 측이 가능한 겁니다. 또 페스타 말이죠. 예. 또 페스타에서 처음부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예. 마치 호날두가 출전할 것처럼 그렇게 과대 광고, 그러니까 이제 한계를 넘는 그런 사기성 광고를 했다면 그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 주최 측인 더 페스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호날두는 사실은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호날두가 사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안 되는 그렇죠. 그다음 유벤투스인데요. 유벤투스도 더 페스타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지 유벤투스가 직접적으로 이 관중들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벤투스가 직접적으로 또 이 고객들에게 뭐 과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어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그렇죠. 사기죄 성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페스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마치 출전할 것처럼 그렇게 거짓 광고를 했다면 그것은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또 페스타가 유벤투스하고 계약 맺은 거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45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페스타가 상당히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이렇게 뭐 의율하는 것은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이제 민사소송을 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사소송은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한 것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이렇게 고액의 예. 관중료, 관람료를 책정했다는 것은 거기 호날두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일군 선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액의 관람료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호날두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채무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 그것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오늘 제출을 했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요. 티켓 값 포함해서 이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1인당 107만 원 가량으로 책정이 됐던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티켓값 플러스 정신적 위자료 이게 둘 다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요,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예. 형사소송이 아니고요. 예. 민사소송은 세 가지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행을 완전히 안 한 경우입니다. 이행 불능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이행 지체라는 것이 있고 예.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봅시다. 이거는 어쨌든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했는데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다든지 뭐 팬 사인이니 팬 미팅이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불완전 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불가항력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어기고서 이렇게 불완전 이행으로 나아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티켓 값을 다 돌려달라고 하는 건 좀 어렵고요. 네.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약을 어겨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그거를 물어내라는 하는 겁니다.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그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돈으로 그 불완전 이행한 값, 다시 말해서 이행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값을 내주면 네. 뭐 10만 원 받았으면 5만 원을 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위자된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이 경우 좀 어렵고 다만 내가 낸 어떤 40만 원을 냈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일부 깎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주최 측 상대로 이제 팬들이 이렇게 한다면
페스타 입장에서도 이제 뭐 그 대표도 그렇고 관계자와의 어떤 통화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애는 다 썼지만 구단 측에서도 그렇게 좀 팬들을 위해서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뛰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뛰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이제 더 페스타 측에서는 뭐 계약서를 쓴 상황이었고 애까지 썼는데 어떻게 그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페스타가 팬들한테 물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나중에 유벤투스 측으로 더 페스타가 또 위약금을 물론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 그렇죠. 궁금한데. 지금 이제 유벤투스하고 더 페스타 간의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일단은 호날두가 45분을 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1군 선수로 비율을 얼마만큼 구성한다. 네. 지금 이번에 그 경기에 나오는 선수를 1군 선수의 비율도 거기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팬 미팅, 팬 사인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 적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한 항목을 어길 때마다 1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돼 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긴 거를 다 합치면 한 8억 정도를 더 페스타에서 유벤투스한테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약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우약금 청구는 가능하고요. 예. 어쨌든 더 페스타에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팅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유벤투스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호날두 선수에게 출전을 하라. 너의 팬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네, 너 해라. 잠깐이라도 너의 이미지를 위해서 저렇게 선수 그 관중들이 너의 이름을 환호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날두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선수들이 너 왜 안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묵묵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운동하는 것들 운동하고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날두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유벤투스도 사실은 호날두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자기 말을 들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계약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날두가 그걸 이제 거부한 건데 사실은 뭐 유벤투스라 하더라도 호날두가 나 몸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면 나가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계약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유벤투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더 페스타라고 하는 데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너가 나가는 것이 지금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건너올 때도 본인의 의사를 밝혔을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만약에 호날두가 유벤투스와 약정을 어기고 만약에 또 안 나갔다면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또 뭐 이 주급을 깎을 수 있겠죠. 근데 호날두의 주급이 뭐 10억 정도 넘는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더 페스타가 청구할 수 있는 게 8억이에요. 예. 유벤투스한테. 근데 그 호날두가 일주일 버는 값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호날두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는 어쨌든 더 페스타가 가장 뭐 미숙했던 것 같은데 호날두한테도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요. 계약서에는 뛰기로 되어 있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는 호날두인데 위약금을 내면은 호날두에게서는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호날두는 어쨌든 유벤투스 소속의 선수일 뿐이지 예. 계약은 유벤투스가 한 거고 더 페스타랑 예. 그다음에 우리 관중들하고 계약을 한 것은 더 페스타란 말이죠. 예. 그 티켓을 사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티켓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물론 티켓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더 네. 페스타가 호날두가 뭐 참가한다, 예. 선수로 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도를 넘는 과대 광고였고 또 그 광고가 사실은 더 페스타가 약간 이제 호날두가 안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렇게 했다면 뭐 가능하지만 사기죄도 가능하고 민사상 책임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더 페스타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페스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번 사태는 보면은 호날두와 유벤투스가 상당히 우리 한국 축구를 좀 무시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번에도 2010년인가 이게 때도 보니까 예. 대전료 35억 원 가져가고 8억 원 빼면은 남는 남는 장사 거죠. 아니에요? 엄청 남는 거죠.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너무나 그렇죠. 분통이 터지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요. 대전료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입장료 수입이 60억이거든요. 예. 60억 중에 35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왔다가 경기 잠깐 하고 나간 거예요. 그날 왔다 그날 간 겁니다. 네. 그리고 35억을 챙긴 그만큼 거예요. 늦게 왔고. 예, 또. 그것도 뭐 킥오프도 57분이나 늦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킥오프도 늦어지면은 그것도 우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더 페스타하고의 계약 사항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호날두는 어쨌든 저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망칠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뭐 100만 원을 받고 못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팬들이 그렇죠. 이제 누구 유명한 사람 온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최 측에서 이런 거를 그 주최할 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훨씬 더 많이 물 수 있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도 그 경기단한테 유벤투스 뭐 네. 이런 식 경기단한테 계약할 때 위약금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티켓에도 네. 주최 측이 뭐 45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얼마를 환불하겠다. 뭐 이런 조항을 이제 넣지 않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경기장이 예를 들어서 텅텅 비면 말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주최 측이 그리고 또 우리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축구 연맹도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격앙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하는 사실은 말이죠. 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팍타 쓴트 세러반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이후에 뭐 물어주고 말고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렇죠. 계약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저렇게 스포츠는 신사운동인데 네. 계약을 안 지켰다는 측면에서 네. 유벤투스와 호날두는 상당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입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의 건물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성매매 방조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글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성이 나 모른다. 예. 나는 뭐 바로 군대 가가지고 그리고 건물 관리인을 통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적으로 뭐 영업이 되는지 전혀 몰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는 그런 증거가 나온 겁니다. 대성이 2017년 11월에 저 건물을 사거든요. 310억을 주고 말입니다. 논현동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 9월 그러니까 2달 전이죠. 저 건물을 사기 2달 전에 모 로펌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하고 뭐 그리고 은행 지점장하고 이렇게 여럿이 이제 또 관계자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불법 영업, 성매매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느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봤다는 그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이 사실은 그 건물에서 어디에서 뭐 몇 층에서 어떤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저 건물 매입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건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네.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보니까 대성이 전한 입장과는 비교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대치가 되니까 그렇죠. 거짓말 논란이 이제 네. 일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불법이란 말을 썼을 때 성매매인지는 몰랐고 그냥 불법이란 거를 그걸 또 몰랐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좀 커지는 상황인 건데 만약 대성이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를 했다면 이후에 또 건물을 또 관리하면서도 이걸 묵인한 거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성매매 처벌법에 보면요. 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성매매 장소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제공한다든지 건물을 제공한다든지 심지어 금원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그런 건물을 사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성매매 알선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의 방조죄는 가능하다.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성매매 알선죄가. 그래서 만약에 알고도 그 건물을 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매매 장소로 쓰이고 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조죄 처벌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건물주도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임대차 수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몰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해서 얻은 그런 수입에 대해서는 몰수도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빅뱅의 전 멤버죠. 승리 씨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이 한 프랜차이즈 라멘 가맹점주들이 승리 씨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맹 당시에는 이제 승리 씨가 대표이사였는데 버닝썬 사태 이후에 매출이 급락한 책임을 이제 승리 씨한테 물은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승리가 이제 버닝썬 사태로 정말 이미지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승리 라멘이라고 그거 들어보셨죠? 이것이 이제 뭐 아오리의 행방불명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오리 라멘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이제 승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프랜차이즈점을 처음으로 1호점을 열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맹점을 모집해가지고 가맹점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물론 지금은 이제 넘겼습니다만은 그 당시 넘기기 전에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승리가 유명하고 또 이제 SNS 또는 뭐 방송 활동에 나와가지고 이 라면을 많이 이제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고 이제 가맹점을 모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영업이 잘 됐대요. 이 가맹점들이 월 매출 1억 원 이렇게 하다가 올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승리 사태가 터지면서 버닝썬 사태 말이죠. 예. 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5곳 그리고 26명이 전체 15억 원을 이제 가맹점이 아오리 F&B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상대로 그리고 승리를 상대로 그리고 저 가맹 본사를 인수한 사람을 상대로 이 3명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연대 채무를 지라라고 하는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세 번째 주제인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KT 임원을 직접 만나서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이 2011년 계약직 입사 때부터 실질적인 청탁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이렇게 판단한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뭐냐면 2011년 4월이거든요. 이때 KT 스포츠재단에 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요. 김성태 의원의 딸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달 전에 2011년 3월에 직접 이 김성태 의원이 KT 홈고객 부문 사장 서유열 사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사장을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력서를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줬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이제 청탁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이력서를 이제 전달받은 다음에 인력 업체에서 이제 파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처음 이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이렇게 청탁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2012년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때는 사실은 이때 원서를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 원서를 받는 기간이 9월 며칠이었는데 그거보다 한 달이 지나서 10월에 원서를 넣어요. 그 원서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그렇네요. 원서를 낼수 넣는다고요. 없는 기간이 예,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성 검사를 받아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 인성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B등급을 받아가지고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력서에 곳곳이 뭐 빈칸은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됐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당시 이석채 회장인데요. 이석채 회장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이게 공소장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인데 그 전에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억울하다고 눈물의 1인 시위도 그렇죠. 했었고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KT가 알려주는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저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와 관련하여 KT 내부에 부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제외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KT가 오로지 알려주는 절차대로 했을 뿐 나는 이거에 어떤 관여한 것이 없는데 이 딸의 아이를 그걸 통해서 KT가 왜 이렇게 잘못된 절차대로 했는지 본인도 이제 궁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뭐 어떻게 좀 예, 그래서 핵심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김성태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KT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KT가 알아서 했을지는 모르나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내지는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근데 김성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갈 때는 어쨌든 이력서를 전달했을 수는 있죠. 좀 알아봐 달라. 뭐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은 김성태 의원 얘기는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내가 거기에 개입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빈칸으로 이력서가 들어가고 이력서도 뭐 늦게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KT에서
내 딸을 갖다가 채용을 하면 뭔가 이익을 볼지 모르고 자신들의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내지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딸을 그렇게 채용을 했는지는 모르나 내가 거기에 부정하게 압력을 가했다든지 내지는 개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 점은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의 입장과 김성태 의원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성태 의원의 입김이 닿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석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 김성태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에서 뇌물 공여죄와 뇌물 수수죄로 지금 이제 의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뇌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2012년에 김성태 의원이 여당 간사, 그 당시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 간사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석채 이제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걸 빼줬다 이 말입니다. 무마한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 되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